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복리의 마술과 노후 대비 재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복리 모르시는 분 없죠? 복리는 이자에 이자를 더해주는 건데, 복리가 어떻게 맛을 부리는가 한번 알아보고요. 일단 복리란, 아인슈타인은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복리 효과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시간의 효과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리는요, 단기에는 의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장기간 끌고 갔을 때 큰 의력을 발휘하고 마법을 부리는 것이 복리다.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리 효과를 믿질 못해요. 실제 체감도 못하고요. 왜냐하면 단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요거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해라. 복리는 시간의 효과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복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7위의 법칙, 복리하면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71을 복리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연수다. 쉽게 계산을 해보면요. 복리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2억이 되는 연수는 7.2년이면 되는 거죠. 7.2년. 만약 5%다. 그러면 72를 5로 나누면 14.4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2억 원이 되는 연수가 되는 거죠. 자, 이게 7위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복리 얘기 나올 때 많이 언급이 되는 용어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한번 알아놔 두시고요. 아까 복리 얘기하면서 시간의 효과라고 했는데요. 그 시간의 효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를 들 수 있냐면요. 워런 버핏이라는 인물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워런 버핏이 세계에서 1, 2위 부자를 다퉜죠. 지금은 조금 밀려났지만. 자, 근데 워런 버핏이 수익을 굉장히 높게 낸 투자가가 아니에요. 평균 수익률은 20% 남짓, 뭐 한 24%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워런 버핏보다 훨씬 수익률을 잘 내는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았죠. 자, 워런 버핏 한 중간 정도의 수익이었다. 펀드 매니저 중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제일 부자, 뭐 거의 100조 가까운 부를 이뤘느냐? 그것은 꾸준한 수익에 있다. 아까 꾸준한 시간의 효과가 뭐라고 그랬죠? 복리라고 그랬죠. 자, 복리는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냈을 때 굉장히 의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일화를 제 기억을 더듬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예전에 그냥 큰 흐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예전에 어떤 왕하고 수학자하고 이렇게 내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기를 했는데 이제 왕이 이제 물어본 거죠. 야, 내가 내기에서 지면 너는 뭘로 받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수학자가 나는 좁쌀 한 톨이면 족하다. 대신 그 좁쌀을 이길 때마다 배를 더해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이기면 어떤 내기 했을 때 한 번 이기면 좁쌀 한 개. 그 다음에 또 이기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기면 두 개에 또 곱하기 1을 하니까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배로 나가는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저거 바보 아니냐? 겨우 좁쌀 한 개를 내기에 자기가 이긴 대가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질 때마다 이렇게 좁쌀을 줬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뭐 10번, 20번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는 한 나라를 다 넘겨주게 됐다.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정확한 일화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맥락은 이겁니다. 복리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자, 넘어가고요. 좀 얘기가 또 옆으로 샜는데요. 자, 복리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제가 재테크 때문에 복리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재테크 열풍이 일단 왜 불었는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재테크란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히 IMF 이전만 해도.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고 정년퇴임까지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재테크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설사 정년퇴임을 한다 해도 내가 내 자식들이 나를 부양할 거니까 크게 걱정을 못 했었죠.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 게 IMF 이후입니다. 첫 번째로 직장 생활을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정년까지 일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죠. 일반 직장은 진짜 공무원이나 가능한 일이 됐고요. 그것보다 더 한 부분이 자식과 부모의 부양관계 재정립.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고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을 부양하지만 내 자식이 나를 부양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물 건너갔다. 자식이 부양은 고사하고 자기 앞가림만 하면 다행인 시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여러분들 현재 없는 것이 없잖아요. 공산품 보면요. 정말 싸고 좋은 물건들 많죠. 풍요롭지만 미래는 불안하다. 그래서 재테크라는 이 열풍이 나왔다. 근데 재테크란 열풍이 단순 저축만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술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다. 자, 복리의 마술은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하고요. 일단 재테크는요, 복리처럼 시간이 길게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래야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2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간단히 세대별로 어떤 포인트로 재테크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 설명드리고요. 먼저 20대는요, 첫 직장, 첫 소득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일 중요한 게 이 지출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돈 들어갈 일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낭비하지 않고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이 지출을 컨트롤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20대를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재테크의 출발점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30대는요,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30대에 재테크를 하지 못하면요, 노후 대비는 유언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30대는, 애들도 결혼하기, 늦게 하는 분은 30대에 결혼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한다 해도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 기간에는. 그래서 그 기간에 준비를 못하면요. 여러분들 애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40대만 되면요. 물론 소득도 늘어나지만 지출 때문에 돈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30대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와 노후 준비를 실행해야 되는 시기다. 자, 30대에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길게 투자를 하고 길게 수익을 바라봐야 될 시기다. 40대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보다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 소득이 크지만 비록 별로 돈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40대에는요, 좀 자녀들하고 좀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얘들아, 내가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기 때문에 너희들의 용돈도 주고 학비도 충분히 내줄 수가 있지만 내가 은퇴하거나 이랬을 때는 너희들한테 더 이상 그런 것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대학을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는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지만 결혼 자금이라든가 주거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희들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득과 지출 계획을 고민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도 좋고요. 자녀가 부모 의지를 않게 만드는 그런 교육상으로도 좋고 실질적으로 미래의 지출 계획을 자녀들과 같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50대에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벌써 은퇴를 해야 됩니다. 50대에는. 말이 우리나라 정년이 58세, 60이죠. 51.8세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이요. 그러니까 50대는
이미 재테크라는 게 의미가 없고요. 은퇴가 현실화된 거고, 정년퇴직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다. 이때는 재테크보다는 은퇴 후에 내가 뭐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시기이다. 보통 남자들의 경우 이제 정년에 앞두고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자, 그 부분이 무언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평생 쌓아온 그 사회적 지위를 잃는다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은퇴를 앞두고는. 자, 그런 분들 미리 그래서 자기가 은퇴 계획을 안 세우면 정말 심리적 공황 상태, 이런 부분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50대가 되면요, 정말로 은퇴는 현실이다 생각하고 내가 은퇴 후에 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노후 대비에 필요한 자금을 매스컴에서는 10억이다, 15억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자, 이거 들으면 사실 막 댓글이 뭘로 달리냐면 열받네, 딴 나라 얘기네, 이렇게 얘기 많이 달리죠, 사실은. 실제 맞습니다. 딴 나라 이야기예요. 100만원씩 저축해서 77년 걸리는 게 10억이라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15억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10억이라는 돈이 또 서울에서는 집 한 채도 못 사는 돈이에요. 요즘 보면. 하지만 집이 있다고 그러면 10억 정도 되면 노후 대비는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 10억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저축만 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복리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리의 마술 없이 어떻게 10억을 모으느냐? 절대 모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복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복리 이자를 주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자, 먼 데서 찾을 필요 없다. 주식에서 찾으면 된다. 은행에다 이렇게 저금해서는 노후 대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주식은 하지만 복리다. 주식은 여러분들 달리가 아니고 복리죠. 왜냐하면 주식은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되고, 또 20,000원이 1% 상승한다는 것은 10,000원짜리는 1% 상승이 100원이지만 20,000원은 20,000원에 대한 1% 상승은 200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식은 복리가 된다. 주식이 복리이듯이 주식 투자에서 주는 이 배당도 복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3%다 그러면 10,000원짜리 3%는 300원이지만 20,000원짜리 3%는 600원이죠. 이런 식으로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복리처럼 올라가는 것이 주식이죠. 주식 투자죠. 따라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복리를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 주식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이 주식의 수익률을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수익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연간 수익 목표를 5%에서 10% 정도, 이 정도만 짧게 잡는 것이 중요해요. 대신 손실이 안 나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30년만 낸다 그러면 진짜 10억이 아니라 100억도 다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복리는 굉장히 의력이 센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강창희 소장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꽤 유명한 분이에요. 재테크 분야에서는. 증권사에 있다가 재테크 강사로 이렇게 평생 현역으로 계시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와닿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세 가지 정년이 있다고 그래요. 고용정년, 일회정년, 인생정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용정년은 말 그대로 아까 51.8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51세. 이때 되면 은퇴를 하죠. 자, 하지만 은퇴하더라도 일은 할 수 있죠. 미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의 정년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인생 정년은 인생을 마감하는 거여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정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핵심이고요. 노후에는 가장 고민이 뭐냐 그러면 눈 뜨면 뭐 할까, 이게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꼭 노후뿐이 아니에요. 젊어서도 백수라고 생각해보면 눈 뜨면 뭐 할까 고민될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직장 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임방 가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게임밖에 없으니까.
자, 이건 꼭 노인의 문제만 아닌데 어쨌거나 일단 은퇴 후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눈 뜨면 뭐 할 것이다. 뭐 할까 걱정하는 것이다. 자, 10년 후면 우리나라도 말 그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그러죠. 10년 후가 아니에요. 2023년인가 그래요. 이제 빨라져가지고 그때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는데요. 이때 되면 이제 노인들이 노후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들은요, 부모는 부모대로 모셔야 되고 자식은 부양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노후 준비를 못한 노인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 들면 겪는 고통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건강, 돈, 외로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나이 들면 이런 세 가지 고통,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직면하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평생 현역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강창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평생 현역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평생 일할 수만 있다면 노후 대비가 필요 없죠. 재테크도 필요 없죠. 왜 내가 70, 80까지 일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뭐 재테크, 뭐 복리의 마술 이런 거 찾지 않아도 노후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하지만 평생 현역은 정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젊어서부터 자기 미래를 준비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요. 할 수 있으면 평생 현역을 해라. 못한다 그러면 재테크에 젊어서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제로금리 저성장 시대 노후 대비는 필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두 자릿수 성장, 5%, 7% 성장 이렇게 할 때는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은 제로 성장 시대예요. 자, 이런 성장 시대에는 고용이 좋아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축, 우리가 저축만으로 노후 대비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이 복리의 마술인데요. 복리의 마술을 먼 데서 찾지 말자. 아까 얘기했죠. 주식이 바로 복리의 이자다. 다만 주식을 이렇게 대박을 치려고 투자하지 말고 길게 보자. 워런 버핏처럼 10년, 20년, 30년 그래야만 복리는 의력을 발휘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상장기업도 지난 40년간 1000배 이상 오른 기업도 있다. 뭐 SK 같은데 뭐 먼 데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데 뭐 그런 기업들. 자, 단순 보유만 해도 노후 대비가 가능한 결과를 가져온다. 맞죠? 1000배라고 그러면 1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복리의 마술과 함께 절약도 한번 우리가 생활을 해보자. 우리가 수익은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절약만큼은 할 수 있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궁핍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낭비 요소를 낭비를 좀 없애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소득이 높아졌나요? 소득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뭐 초봉이 다 3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소득이 높아졌지만, 물론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 수준이 좀 사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높아졌다. 그런 것도 한몫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절약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연금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국민연금은 누구나 드는 것이니까 더 할 얘기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미가입자라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부분을 꼭 찾아서 가입을 하시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납입 이런 얘기도 했고요. 퇴직연금도 지금은 퇴직금을 함부로 뺄 수 없죠. 다 연금을 직장생활인이라면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되고요. 자, 개인연금은 들 수 있으면 젊었을 때 들어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연금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4층 연금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그러면 노후 대비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노후 대비는 스스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